일단 오늘은 두 모델 중에 먼저 가져온 모델 갤럭시 신동댕동 신동엽니다. 지금 스마트폰 씬에서 가장 핫한 하드웨어로 하면 단연 갤럭시 G 시리즈 되겠습니다. G 폴드 4, G 플립 4 둘 다 제가 미리 써보고 있지롱. 모든 시리즈 사용해본 입장에서 점차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어쨌든 폴더블 형태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글로벌하게 출시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뭐 유일한 폴더블 스마트폰이 잘 나오길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일단 오늘은 두 모델 중에 먼저 가져온 모델 갤럭시 먼저 갤럭시 G 폴드 4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둠 이미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언팩 영상도 보셨을 거고, 저는 제가 전 모델 다 써본 입장에서 이번에 더 좋아진 점만 그리고 기대되는 새로운 부분만 딱 모아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일 반가웠던 게 바깥쪽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 비율이 가로폭이 좀 더 길어지게 바뀌었습니다. 폴드를 실사용해본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생각보다 펼치지 않고 간단한 것들은 그대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엔 잘 안 열게 되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너무 길쭉해. 길쭉해도 너무 길쭉하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이번에 제품의 가로 길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힌지 쪽에 프레임 두께를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이쪽 말고 이쪽으로. 그러면서 기존 화면 비율이 24.5대 9였었는데 그걸 23.1대 9로 상당 부분 비율 조절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부족하긴 해요. 욕심 같아서는 S22와 같은 동일한 비율 쫙 늘어났으면 좋겠긴 한데 커버 디스플레이는 한쪽에 힌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펼쳤을 때의 비율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돼도 이전보다는 좀 자연스러워졌다,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전체 사이즈 측면에서도 기존의 세로 길이가 158.2mm였는데 이번에는 155.1mm로 길이를 더 줄이고 무게도 8g 더 가벼워졌습니다.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아니, 큰 차이 있는데 사이즈나 무게를 일부분이라도 줄이면서 휴대성 측면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해결하는 시도 너무 좋아 보이잖아. 아무튼 뭐 방향을 잘 잡았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죠. 그나저나 이번에 새로 나온 그레이 그린 컬러 보셨어요? 진짜 예쁘네. 자, 그렇다면 이제 화면을 열어서 메인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UDC Under Display Camera가 갤럭시 진즉에 적용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 계속 보이긴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진정한 의미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맞냐? 뭐 이런 말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말 안 하면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요 정도. 자, 쉽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정도가 됐죠. 실제로 대화면으로 영상 보고 하는데도 뭐 전혀 거슬리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 변화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22.5대 18로 세로 방향이 확실히 더 긴 느낌이 났거든요. 이번에 아까 사이즈에서도 말했다시피 세로 길이가 줄어들고 반면에 가로 길이는 늘어나면서 화면비가 21.6 대 18로 이제 거의 정사각형인가 싶은 수준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메인 디스플레이 주변으로 베젤 사이즈는 상당히 줄어서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그대로 7.6인치 유지되고 있고요. 아니, 세로 화면 비율이 줄여서 좋은 게 뭔데? 하실 텐데 일단 세로 가로 돌리지 않고 사용해도 되니까 그것도 편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세로 모드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유튜브 영상을 틀면 7.6인치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유튜브 화면 자체는 크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로 길이가 더 길어지면서 이제는 S22보다는 크고 S22 플러스와 비슷한 크기로 영상을 볼 정도가 이제는 세로 모드에서도 그대로 나온다 이거죠. 자, 다음은요, 카메라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후면에 총 3개의 카메라 모듈이 있죠. 초광각은 전작과 동일하게 12메가픽셀 유지되었고요. 광각은 기존 12메가픽셀에서 50메가픽셀로 센서도 더 커졌습니다. 망원의 경우는 기존 12메가픽셀 2배 광학줌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10메가픽셀 3배 광학줌 모듈이 들어가서 망원에서 화질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카메라 모듈 전체가 딱 플래그십 라인업인 S22 시리즈와 동일해졌죠. 사진 찍다 보면 특히 망원을 의외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니까. 광학 3배 화각까지 더 당겨서 찍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활용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갤럭시 최초로 국내에서 물리적인 U심과 e심 하나씩 개통해서 2개의 전화번호를 하나의 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귀찮은데. 그러면 2번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2번을 착착.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저는 그냥 갤럭시도 하나 들고 다니고 또 아이폰도 하나 더 들고 다니니까 진짜 뭐 이것저것 다 들고 다니니까 그냥 유심 여러 개 나눠 끼면서 필요한 기기들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솔직히 듀얼심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한번 써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직 써본 적이 없어. 자, 한편으로는 헷갈려서 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가능만 하면 목적에 따라 다른 번호 2개를 하나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편하긴 하니까 이걸 얼마나 잘 쓸 수 있을까 뭐 요 기대도 되고 그러는 거죠. 이 부분은 저도 뭐 아직까지 안 써봤으니까 e심 가입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실제로 듀얼심 써본 뒤에 요건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이제서야 받아서 처음으로 확인하고 세팅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언팩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대로 갤럭시에서 확실히 이 G 시리즈에 대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매 시리즈 그 부분에 집중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플립은 뭐 작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오히려 폴드의 경우 하드웨어적으로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휴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선뜻 살까 말까 근데 구입까지 연결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죠. 올해는 완성도를 많이 높이고 구입할 때 고민되었던 휴대성 부분에서 크기와 무게까지 주셨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이 폴더블 폰을 폴드로도 처음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저도 아직은 잘 몰라요. 제가 써보면서 확인하고 알려줄게요. 자,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근데 진짜 이 앞에 화면이 좋긴 하다. 뭔가 깔끔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열었을 때는 진짜 큰 변화는 모르겠어. 전면 카메라도 얘가 AI로 화질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던데? 빛 번짐이나 이런 걸? 부담스럽다. 화질 근데 살짝 좀 뭔가 매끈해 보이는 느낌은 있다. 그렇지. 사실 이렇게 찍을 수 이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맞아. 그게 낫지.